네, 마감 스퍼트 시작 전 오후장에 영향 미치고 있는 뉴스들 정리해드리는 오후 투자 뉴스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이 비대면 진료의 이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오늘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후장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원격 진료 관련주가 급등했고요. 법안이 발의된 것이지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장 정치권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과 함께 인성정보 상한가시도 들어갔고요. 케어랩스부터 유비케어까지 전부 두 자릿대 상승률을 올려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소식은 오전장에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문화 수출 시대 50조 원 시대 열겠다. 소프트 파워 빅5 여기 들어가는 이제 빅5가 푸드와 뷰티, 팝, 드라마, 웹툰인데요.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테마권이 음식료와 화장품, 엔터 콘텐츠입니다. 이미 한 번씩 다 시세가 나왔던 테마고요. 이 소프트 빅파워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공약이 공개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얻어갈 수 있는 테마라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또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 국회까지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도 오후장에 전해지면서 계룡건설이 상한가 직행했고요. 어제 하한가 터치했던 유라테크까지 두 자릿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 넘어가시죠. 오늘 오전에 추경 확정됐습니다.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됐고요. 여기서 이제 AI 예산이 1조 8천억 원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AI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는 곳에 거의 예산을 대부분 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좀 미국과 중국 같은 선도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처졌기 때문에 AI 컴퓨팅 자원 확보에 힘을 쓰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기업 5곳을 선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라고 했거든요. 추후에 어떤 기업이 이 지원을 받게 되는지 공개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현대차가 전기차 생산 라인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지금 미국 관세 여파도 굉장히 큰데 전기차 수요 회복도 상당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 현대차가 좀 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겠지만 오늘 주가 상태는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의 상승이고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오늘 에너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알래스카 주지사가 축사를 전했는데요.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한미 파트너십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조선주 오늘은 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의 주가가 일중 급등했습니다.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에 HBM 생산 라인에 한미 반도체 직원들이 파견을 가 있습니다. TC 본더 바로바로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건데요. 그 인력을 전부 다 빼라라는 보도가 나왔었고 TC 본더 가격도 다른 경쟁사랑 똑같이 납품하겠다, 30% 인상하겠다라고 하이닉스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와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보도 내용도 좀 같이 전해졌고 한미반도체가 마이크론,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삼성전자까지 고객사로 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과 함께 오후장에 급등했고요. 현재 5.8% 현재 급등하는 추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스 다시 돌아갈게요. 4월 22일에 다음 주 화요일에 기업 설명회 열 예정이고요. 또 5월 8일에는 기자를 대상으로 간담회까지 열 예정이라서 한미 반도체가 IR과 이 간담회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다음 주에 추가적인 시세 나오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자, 이렇게 뉴스 정리해드렸고요. 본격적인 전략은 마감 스포트에서 세워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자, 오늘 상한가 종목 많네요. 역시나 정책 쪽 이슈가 묻은 쪽이 더 강하고요. 외국인 선물은 들어오는데 현물은 팔고 있습니다. 메이저 수급이 뚜렷한 부분은 없지만 지수는 플러스권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씩 저희는 주제 잡고 얘기 나눠볼게요. 두 분 모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고요. 오니윤 컨설팅 윤혜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한 분 한 분 얘기 들어보고자 하는 종목들이 오늘 좀 많은데요. 일단은 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오늘 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뭐 일라일리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 종목에서 저희가 전해드리겠고 바이오텍 종목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요. 아침에 NDR 요약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리포트도 좀 쏟아졌는데 요약한 거 보니까 그 매년 2건 이상의 신규 계약 체결 목표 있고 연내 추가 라이센스 아웃을 요구한 빅파마도 존재한다. 결국엔 다 좋은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알테오젠은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가에 반영시킬 구간이 아니면 철저하게 그 재료들을 다 외면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러한 움직임에는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싶네요. 이동근 대표님, 네. 사실상 기대감을 더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리포트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사실 뭐 이제 리포트는 뭐 이 NDR을 요약을 한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뭐 이제 뭐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라기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외웠던 부분들을 확인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사실은 뭐 이제 키트루다 SC 머크의 예상보다 빠르게 좀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시장에서도 좀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이치 산교하고의 그 허투 관련해서도 그 NO2 관련해서도 뭔가 이제 그 SC 그 제형 임상 일상 결과 연내 확인 시에는 뭐 계약 확대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것들, 뭐 긍정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40만 원까지 갔었어요, 거의. 네, 40만 원 돌파. 40만 원이 일단은 조금은 지금 하나의 또 이제 그 넘어야 되는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근처까지 갔다가 결국은 지금 좀 상승폭이 조금은 둔화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뭔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마일스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익으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이제 점프업이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일단 회사 측이 제시하는 거는 올해만 1,100억, 내년에 한 4,450억, 뭐 2027년에는 뭐 6,000억 정도 넘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내용들만 어느 정도만 성사가 되면은 이거는 뭐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회사의 그 어떤 그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주가적인 측면에선 저는 뭐 알테오젠이 최근에 뭐 조정도 좀 받고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료가 이게 참 반영이 왜 이게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가격에 대한 또 부담스러운 시각도 존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이게 기존의 것에서 자꾸 이제 그 디벨롭이 될 뿐이지 뭔가 새로운 것을 또 바라는 거 시장의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새로운 게 얼마나 나와야지 도대체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기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알테오젠에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뭐 펀더멘탈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봐서는 지금 여기서 뭐 특별하게 나쁠 것이 없으면은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조정을 또 거쳤고 지금 여기서 이제 또 뭐 이제 좀 주가가 다시 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데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0만 원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테오젠이 어느 순간부터 마의 40만 원 구간이 됐어요. 설령 뚫는다고 해도 45만 원이라고 하는 그 저항이 또 강력하게 다가오는 구간이어서 지금 39만 2,500원 지나가는데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바라봐야 할까? 보유하신 분들은 40에서 덜어야 하나? 아니면 이번엔 돌파를 더 믿어봐도 되는 건가 고민 구간이에요. 알테오젠을 아마 이 변동성에도 보유하신 분들은 아마 제2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가치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버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뭐 최근 수급을 보면 기관이 뭐 매도한 날도 있지만 사실 지금 계속해서 조정이 이어질 때 기관은 대부분 매수를 했었습니다. 네. 뭐 기관이 매수를 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테오젠이 지금 계속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 시간에 계속 얘기를 했었던 게 35만 원 선을 지지해 주는 게 좋다. 혹시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 우리가 12월에 최저점이 27만 4천 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그쪽으로 갈 우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지지가 어느 정도 되고 빠르게 반등을 했다라는
말하는 것은 알테오젠이 이제 뭔가 크게 이제 하락에 대해서도 크게 좀 우려가 없다. 좀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 딱 이제 이 40만 원을 넘어가는 구간에서 지금 윗꼬리를 달고 조금 주춤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을 해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어쨌든 지금 뭐 대부분의 이평선들을 다 위로 올라가서 캔틀이 좀 안착을 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서요.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드려도 매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시장 좋아지고 제약바이오 모멘텀 더 하반기에 좋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3월달 최고점 이후 돌파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테오젠의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주가이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알테오젠의 주가의 매수와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정일 때 잡으신 분들, 아니면 고점일 때 잡으신 분들, 아니면 나는 없는데 지금 가고 있다, 이걸 사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잡기에는 단기간에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지금 잡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소량 비중으로 잡고 또 하락할 때 매수하고, 사실 그렇게 하기에도 크게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하방이 어느 정도 35, 6만 원이다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주가는 여전히 이제 긍정적이다, 앞으로도 긍정적일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네요. 아마 알테오젠을 쭉 보유하신 분들은 기업 가치에 대한 믿음이 공고하신 분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35만 원 라인대 지지 여부를 체크해 가면서 이것을 기준으로 비중 관리를 하면서 꾸준히 가져가 보는 것으로 긴 호흡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알테오젠 살펴봤고요. 긍정으로 정리합니다. 이어서 비만 치료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먹는 비만약 시대다. 그렇게 되면 진짜 경구용 키워드 갖고 있는 D&D 파마텍을 오늘 아침부터 많이 검색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재 구간에 있어서 D&D 파마텍 흐름 한번 볼게요. 현재 꼬리를 좀 달기는 했네요. 자, 오늘 장중에 고점으로는요, 21.57%까지 오른 62,000원까지 갔다가, 근데 오전이었죠. 현재 구간에서는 14.5%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제 경구용의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D&D 파마텍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이 종목에게 있어서는 더 큰 가치를 담아서 살펴봐도 되는 걸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D&D 파마텍은 크게 오늘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경구용 네. 이제 미국에서 일라이 릴리가 이제 결국은 먹는 다이어트 약의 임상 3상이 통과가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혁신적인 부분이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걱정은 있어요. 아직까지 좀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아마 이 혈관에 주사를 맞아 보시는 분과 먹는 약을 드셔보시면 어떤 게 효과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주사예요. 주사. 그래서 이제 과연 먹는 약이 이제 그만큼의 빠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오랄링크 플랫폼이라는 독자적인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주사제로만 투여되던 펩타이드 약품을 그 경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적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의 미국의 바이오텍이라고 할 수 있는 메스라고 함께 이제 지금 그 차세대 경구용 GLP-1 계열의 비만 그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와 또 별개로 자체적으로 미국에서 임상 개발 중인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메쉬라고 그러죠. 이 치료제가 또 이제 임상 이상 투약이 완료가 됐다. 이건 6월 정도가 되면 아마 평가 지표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 두 가지의 재료가 오늘 동시에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뭐 이제 지방간염 같은 경우도 이게 또 당뇨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역시 비만과도 또 여기에 매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 크게 보면은 비만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래서 말씀하시면은 조금 오늘 고점에서는 조금 이제 그 밀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쉽다. 사실 오늘 이런 그 일라이 릴리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비만 관련주들이 아침에 상당히 강했는데, 거의 뭐 많은 종목들이 아침보다 다 밀려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왜냐하면은 그만큼 이게 결국 그런 거죠. 지금 빅파마들은 이렇게 여기까지 개발이 됐는데, 완전히 인상까지 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과연 거기까지 언제 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넘어야 되는 산이고 숙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뭐 D&D 파마텍이 이제 어제 상승했고 오늘도 좀 급상승해,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4만 원대 초반에서 지금 한 이제 거의 오늘 고점은 6만 원을 돌파했잖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도 좀 작용하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금 지금 위치에서는 좀 약간 좀 중립적인 그런 좀 스탠스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사실 오늘 이 정도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회가 어느 정도 D&D 파마텍에 열릴 수 있을까 수치화하기에는 아직 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립 스탠스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사실 오늘 아침부터 진입해 볼까에 대한 이유는 충분했다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갭도 만들었고 두 자릿수 대 상승까지 보였고 지금 딱 전고 라인 때까지 꼬리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술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현명할까요? 오늘 딱 그 일봉상으로 그 볼린저 밴드의 상단인 게 딱 57,000원, 8,000원대라서 딱 여기를 뚫지 못하고 지금 이제 지지부진하는 종가 형성을 좀 보이는 게 아쉽기는 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경구용 비만 치료제 지금 모멘텀이 세게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갭을 형성을 하고 상승을 하고 지금 이제 음봉에 좀 꼬리를 길게 달아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갭 부분까지는 좀 빠질 거를 고려를 해봐서 이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서도 우리가 경구용 치료제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종목을 소개를 했던 게 뭐 샤페론 그리고 DXVX 이런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나가는 뭐 D&D 파메텍, 뭐 일라이릴리, 뭐 펩토론에 비해서는 우리가 이 두 종목이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은 미미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고 앞으로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좀 이런 증권사 리포트들을 기반으로 거래량은 미미하고 조금 시가총액이 낮지만 그래도 부담이 없는 이런 종목들을 같이 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방금 이제 윤 대표님 차트는 그 통합 차트인 것 같아요. 대체거래소 8시부터 시작하는 걸 반영해서 KRX 기준으로 보시는 분들은 왜 나랑 차트가 다르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으로 보거나 아니면 KRX로 보거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문제는 아침 대비 지금은 조금 힘이 빠져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기술적인 접근 하에서의 움직임으로 기회 볼 수 있도록 주셨으니까요.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원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탈탈 원전이 됐습니다. 이제 탈원전이라는 말이 없어질 것 같네요. 이동근 대표님, 네. 이것이 주는 의미는 좀 클 것 같고 왜냐하면 원전주가 더 잘 갈 수 있는 하나의 화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벤트들도 있고 또 주가도 그동안 쉬었으면 다시 올라갈 법한데 지금 사실 그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디까지일까요? 사실 이제 어제 나왔던 얘기는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으로 역수출 그죠. 얘기가 이제 어제 나왔었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맥커리 증권에서의 어떤 리포트 이제 향후에 원자력 에너지의 부활을 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다라는 거창한 어떤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든가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그 뭔가 이런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효율적인 건설이라든가 또 SMR에 대한 어떤 수출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이제 어떤 이런 시장을 이끄는 이런 위치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여기 그 리포트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수혜 기업으로 좀 뽑았습니다. 그 부분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뭐 이런 수출도 중요하고 물론 수출 중요합니다. 이제 그동안 사실은 원자력 관련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우려했던 부분은 수주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미국으로의 어떤 이런 그 수출 계약을 따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결국은 뭐 향후에 계속해서 지금 홀드하고 있는 그런 그 설계 기술 수출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한 뭐 지금 프로젝트들이 한 4, 5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은 확실히 뭔가 다시금 좀 모멘텀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저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봅니다. 결국 이제 뭐 대선을 앞두고 지금 유력 후보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보면은 에너지 믹스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뭐 원전 이제 탈원전 이쪽에서 이제는 원자력하고 신재생에 동시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쪽이 어떤 메인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이 원자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어떤 오히려 확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SMR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입니다만은 결국 나가야 될 방향인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직면해 있는 것이 전력의 부족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역시 뭐 이제 다시금 또 이제 이런 원전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슨 에너비티가 벌써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주가도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다시금 좀 이런 쪽에서 좀 확인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미국에서 차세대 연구 원자로 계약 따냈다라는 얘기가 또 오늘장 반영이 되면서 지금 원전주에서 꿈틀거리는 쪽도 보이고 정책적 움직임까지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늘 대장주로 꼽는 건 두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였고 이 두 종목이 간다면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원전주, 뭐 전통적으로 움직였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살펴볼 게 많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자리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현금이 있다면 지금도 기회 있다고 보세요? 여기서 좀 더 크게 상승을 했으면 그래도 좀 참아봅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항상 원전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개인적으로 저는 원전주 투자가 너무 어렵다. 반도체보다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그래요? 드리는 게 네. 이제 거의 고점 부근으로 상승을 했을 때 뭔가 이제 방송에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항상 하락을 했던 게 원전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정책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되기도 했고 또 정책주로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는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모든 관심이 이제 정책주로 많이 쏠려 있을 건데 정책주 중에서도 결국엔 이제 공약에 따른 수혜도 있지만 어떠한 이런 기업의 재무 상태 그리고 업황 등을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정책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좀 좋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원전주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부분이 부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그냥 좀 명확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한 25,000원 선이 60일선에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캔들이 올라왔어서 일단 대세 하락 이후에 좀 상승을 하면서 단기 이평선들은 우리가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25,000원 선에서 뭐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하락에 빠진다? 그럼 겁먹지 말고 다시 22,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그리고 3차로는 2만 원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원전도 결국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장기 투자로 본다면 저는 여전히 롱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고점일 때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추세를 확실하게 틀었을 때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오늘도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만 원에서 2만 5천 원까지는 분할 매수 관점의 밴드를 열어두고 흐름을 보자라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을 주셨거든요. 챙겨보시죠. 원전 계속 저희도 주시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 가는 쪽이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동이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잘 가요. 그러니까요. 이제 고민되는 구간인 거죠. 이동근 대표님. 네.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제 고점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냥 교과서적으로 보면은 좀 더 갖고 가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또 공교롭게도 아까 들어오기 전보다 지금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거든요. 이게 조금 지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긴 듭니다. 이게 금감원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 제동을 걸었는데 결국은 뭐 의사결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지금 미비 또 이제 그 자금 그 사용 목적의 좀 구체화 이런 것들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과연 회사 측이 어떻게 또 대응을 할지 일단 지금 규모는 축소를 시켰고 이제 그 오너들의 어떤 이런 그 또 부담을 늘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번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제동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나올지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펀더멘탈 이런 쪽을 보면은 제가 딴 거보다도 이제 실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RG넥스원, 현대로템, 소위 말하는 빅4. 빅4가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전망치를 보면은. 전년 동기에 한 2천억이 조금 안 됐는데, 이번에 1분기 예상치가 8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구나. 사실 2, 3년간 수주를 엄청나게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는 부분이고 작년 말 수주 잔고가 이 4사 합치면은 80조예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먹고 살 거 있어요. 몇 년 동안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올해 1년으로 따져도 영업이익이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4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 작년에 2조 원 돌파했다고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제 좀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문제를 걱정할 텐데 일단은 그 부분을 지금 좀 완화시키는 과정이라는 저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물론 이제 아직까지 또 이제 증자라는 중요한 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추세가 아직까지 뭐 꺾이거나 이런 거보다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대도 지금 아직까지는 좀 긍정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잘 가는 주가의 정당성이 이미 수주에서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알지만 왜 이렇게 높다라고 느껴지는 이 인간의 감정은 어떻게 그런 컨트롤을 해야 하는 걸까요, 윤 대표님?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셔도 됩니다. 현대로템 사셔도 됩니다의 말을 감히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예. 그런데 저도 여전히 더 갈 수 있다. 다만 지금 사라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 올라버린 주가를 단기간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방산 올해 주도주 방산 조선 여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조선 같은 경우는 조정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매수해보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방산 4대장 중에 이제 이 두 가지의 대장은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방산이 없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면 차라리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로 눈을 돌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은 거는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5월에 이제 편입 이슈를 또 앞두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 국민연금도 계속 투자 지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도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높게 상승을 하면서 조정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조정을 조금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금방 딛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지금 차트 흐름이 다시 좀 좋아지고 있어서 방산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시고 방산이 없어서 내가 좀 건드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이 두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빅4 내에서 덜 오른 종목 아니면 정고 돌파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 쪽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산은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점을 펀더상 언급 주셨기 때문에 또 대안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였겠죠?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YG 엔터테인먼트로 갑니다. 오늘 엔터 빅4도 좋습니다. 방산 빅4도 좋은데 엔터 빅4도 좋아요. 자, 한알령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 가운데 YG 엔터를 챙겨왔는데요. 오늘 YG 엔터 같은 경우도 흐름이 잘 가요. 6.71%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들었었던 고가가 67,700원인데 지금 66,700원이에요. 딱 1,000원만 더 가면은 정고인데 모르겠습니다. 대표님. 네. 한알령 해제 수혜로 보면 당연히 SM으로 우린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역시나 그러니까 방산 빅4랑 비슷한 느낌이긴 네. 한데 뭘 사도 괜찮은 걸까요? 사실 이제 한알령 관련해서는 역시 SM에 대한 얘기가 많이 그죠, 나왔었고 예. YG 엔터는 사실 그런 게 있었어요. 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엔터 빅4에서 상대적으로 제일 좀 우리가 좀 소외가 됐던 게 YG였죠. 네. 이제 아티스트 리스크라든가 또 하나 이제 이게 YG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은 너무 편중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 구조가. 블랙핑크라든 하는 어떤 대형 아티스트한테 너무 예. 편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약점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편중 구조에서 서서히 좀 벗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트레저라든가 베이비몬스터, 특히 이제 베이비몬스터가 아직까지 저연차고 이제 신인 어떤 레벨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월드 투어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요. 예. 그리고 이제 올해는 역시 이제 블랙핑크도 이제 굉장히 대규모의 월드 투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월드 투어를 지금 하는 그런 일정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매출이라든가 실적 반영이 상당히 올해는 크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거는 YG 엔터뿐만이 아니라 엔터사들의 공통적인 부분인데 중국 공연의 재개라는 부분, 이게 거대 시장이 다시 이제 온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단순히 공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MD,
그 굿즈 시장에서의 어떤 확대, 이런 수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YG엔터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덜 올랐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YG엔터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 뭐 이 엔터와 관련해서는 이런 그 빅4를 뭐 공통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최근에 좀 이제 또 한알령 얘기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조정도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은 다시금 이제 엔터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2주 신고가를 뚫은 종목이 사실 SM이고, 어떻게 보면은 YG엔터도 계속해서 그 추세가 예쁘고,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가 뭘 사도 괜찮았겠다 싶은데, 아픈 손가락은 물론 JYP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 하에서는 추세 살아있는 쪽을 붙어야 할까요? 엔터는 다 좋다라는 소리가 너무 많아서 YG엔터에 있어서는 초점 잡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뭐 지난주 조정일 때만 했어도 샀으면 이제 사세요라고 했을 텐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올라왔죠. 고개를 틀었을 예. 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방금 뭐 대표님께서 너무 다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YG 같은 경우는 뭐 블랙핑크를 제외하고도 다행히 요새 뭐 베이비몬스터 트레저라는 모멘텀, 그리고 이제 우리 빅뱅이 정말 나온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뭐 내년까지 콘서트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뭐 YG엔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굿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YG엔터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YG의 굿즈를 생산하는 YG 플러스, 또 YG 플러스가 약간 좀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충분히 엔터주의 좋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YG 플러스도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엔터 사사를 보기보다는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JYP는 약간 좀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라리 YG 플러스를 본다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디어유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팬과 아티스트의 이제 그 소통하는 플랫폼인 버블을 품고 있는데요. 이제 버블이 중국에 진출을 해서 중국에서 기대하는 게 한 500만에서 600만 사이의 팬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유입이 됐을 때 저는 이 디어유가 정말 숨겨진 강자로서 엄청난 그 매출 상승과 함께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발생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SM이 지분 확대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가장 잘 나가는 SM을 못 잡으신 분들 측면에서도 디어유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팬덤이 강해지면 엔터사도 돈을 벌겠지만 굿즈를 생산하는 회사들, 그리고 이렇게 뭐 소통하는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도 충분히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엔터는 이제 본인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입맛에 맞게.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입맛이 YG라면 긍정 사인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디어유까지 대체 들어봤습니다. 빠르게 보겠습니다. KB금융인데 이쪽에서 은근히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단기 순이익 좀 기대를 하는 건가 싶네요. 금융주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인데요. 예. 4월 초에 이제 저점을 찍고 지금 반등을 하고 네네. 있는데,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고요. 첫 번째는 뭐 올해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 금융지주사 토탈을 해서 봤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리딩이 결국은 KB 금융지주인 거고. 네. 이게 두 번째는 결국 지금 시장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항상 금융주는 약간 방어주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뭐 배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이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메이저 수급들이 이제 뭔가 이쪽으로의 어떤 그 피난처를 좀 찾는 수급들도 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KB금융을 비롯한 연 지주사들의 그 움직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렇게 저는 나쁘게 볼 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실적이 좋은데 이제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은 향후에 이제 뭔가 정부라든가 이런 정치권에서 상생 금융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어요. 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 전망이 경기가 부진하다고 지금 계속 전망이 나오고 있고 부진하잖아요. 여기다 이제 은행주들은 사회 공헌에 대한 또 요구들이 또 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적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수급 면에서는 메이저 체크가 되는데 어떨까요? 지금 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중간하게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85,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요즘 투자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긍정 사인까지 받아봤으니까요. 이렇게 KB금융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마감 스퍼트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